안녕하세요. 고은손입니다. 어떤 어르신들은 누가 봐도 아프고 혼자 생활이 어려우신데도 등급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르신이나 보호자나 굉장히 답답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기요양보험에서 장기요양 등급을 어떻게 내주는지 그 방식에 대해서 낱낱이 자세하게 파헤쳐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가시죠. 만 65세 이상 되시며 6개월 이상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한데요. 65세 미만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노인성 질환을 앓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자, 신청을 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관이 나와서 어르신들의 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 조사를 합니다. 첫 번째로 신체 기능을 살펴봅니다. 우선 어르신의 근육의 힘이나 관절 가동 범위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평상시 아프다고 꼼짝도 못하시고 있는 짜증 없는 짜증 다 부리시던 어르신이 담당자가 오셔서 오른발 들어보세요 하면 번쩍 드시고 평상시 귀가 안 들려 여러 번 이야기했던 분이 보호자랑 작은 소리로 주고받는 이야기에도 카랑카랑 답변한다는 모습, 그걸 보면 보호자는 완전 거짓말쟁이가 되지요. 그래서 3번이나 신청해도 안 되는 우픈 상황이 있습니다. 또 일상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도 파악합니다. 무엇이 불편한지, 어디까지 가능한지 등을 조사합니다. 혼자서 화장실 이용이 가능한지, 세수나 몸 씻기 등이 가능한지, 또 혼자서 밥을 해 드실 수 있는지를 살핍니다. 또 그게 어려우면 식사를 드리면 혼자서 드실 수 있는지, 혼자 외출이 가능한지, 혼자 옷을 입을 수 있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르신이 혼자 일상생활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에 따라 등급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지 기능에 대해 체크합니다. 단기 기억력과 최근 기억력이 어떤지, 계절, 연, 월일 같은 진압력은 어떤지, 핸드폰 번호나 집 현관 번호 등을 기억하고 있는지, 주소와 나이 등을 기억하는지, 꽤 많지요. 집을 잃어버린 적은 없는지, 방황하지는 않는지, 무얼 숨기거나 물건을 잃어버렸거나 돈 관리나 통장 관리 같은 건 잘 하실 수 있는지, 가사일을 수행할 능력은 있는지 등을 살펴봅니다. 또 밤에 잠을 안 주무셔 수면장애가 있는지, 우울감과 상실감이 있는지도 살펴봅니다. 치매약을 드시는 경우는 확인이 더 쉽겠지만 어르신이나 보호자의 말을 듣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도 있겠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낯선 사람이 와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체크하면 바짝 긴장을 하십니다. 날 바보로 하나 싶은 마음도 있으시고, 또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는 건 아니나 이런 마음을 갖기 때문에 불안해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든 잘하려고 하시고 집중도 잘하십니다. 평상시 잘 몰랐다고 하시는 분이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하고 여쭤보면 정확하게 주소를 말씀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격이나 행동 변화를 여쭤봅니다. 갑자기 우욱하고 화를 내거나 돌발이 있는지, 감정 기복과 성격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지 살펴봅니다. 죽고 싶은 마음이 심하게 드는 경우도 있고 누가 너무나 밉다고 하기도 합니다. 망상이나 환청, 환시 등 병리적인 증상도 살펴봅니다. 치매에 대해서는 너무나 다양해서 따로 여러 편의 영상을 올려봐야 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병으로 입원해서 퇴원 시 콧줄로 경관 식사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소변줄이나 장누를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는 산소호흡기, 석션 등을 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간호처치가 필요한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 상황도 살펴봅니다. 조사관이 이렇게 52개 항목을 꼼꼼히 체크해서 점수한 서류와 의사로부터 며칠까지 내라는 의사소견서를 내게 되지요. 의사소견서는 의학적 소견에 의해 현재 있는 질병과 앞으로 있을 질병의 상황이 어떻게 악화될지 또는 유지될지 의사의 판단을 적는 겁니다. 이 의사소견서도 말이지요. 똑같이 아픈 내용도 의사쌤이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따라 다르겠지요. 의사소견서는 공단 홈페이지에 있는 지정병원을 찾아가셔도 되고요. 저희 같은 센터에 신청부터 끝까지 의뢰하셔도 됩니다. 결국 담당자의 인정조사와 의사소견서를 놓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수급자로 결정이 되면 보호자에게 통보가 갑니다.
그리고 공단에 가서 수급자가 어떤 서비스를 받는지, 요양사에게 어떤 일을 시키면 되고 어떤 일을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교육받고 서류를 받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비대면이라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서류를 직접 받지 못하고 공단에서 일반 등기 우편으로 자택으로 보냅니다. 등기로 오기 때문에 집에 안 계시면 도로 반송이 되오니 꼭꼭 집에 계셔야 합니다. 서류는 장기요양 인정서, 표준장기 이용 계획서, 복지용구 이용 확인서 등을 받고 요양원이나 데이케어 센터나 방문요양센터 중에서 서비스 받을 곳을 골라 그것과 상담한 후 서류를 주고 계약을 합니다. 그 센터에서 공단에 등록하면 그때부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등급을 받고 싶을 때 어떤 상황 정도면 등급이 나오는지 궁금하시잖아요.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 삼으시고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판단이 어려우시면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